안녕하세요, 빵야 방구석 손잡이 깨봉순입니다. 오늘은 가스 핸드건을 가지고 여러가지 실험을 해볼 거예요. 특히 집탄에 관련된 옵션을 모조리 구매해봤는데 과연 돈 쓴 만큼 좋아지는지,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는지 아주 상세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테이핑으로 유격 잡는 부분을 어려워하실까봐 아주 상세하게 최적의 크기와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아주 유익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제가 구매한 걸 말씀드리면 메이플리프 딥셉티콘 호법 고무 70도, 메이플리프 호법 챔버, 메이플리프 크레이지젯 이너바렐 117mm, GSI 논틸팅 아웃바렐, GSI 영나사 보호캡, GSI 메탈 리코일 가이드링, 이렇게 총 6개입니다. 보호캡과 가이드링을 빼면 전부 집탄에 관련된 옵션이죠. 옵션 6개 가격이 무려 173,900원입니다.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위해서 무리 좀 했습니다. 당분간 라면만 먹어야죠 뭐. 사실 논틸팅 아웃바렐하고 이너바렐은 구매하고 싶지 않았는데 댓글에 논틸팅 바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했지만 무지성으로 뺑만 하시고 무작정 우기시니 그 반발심으로 그냥 구매해버렸습니다. 지금은 뭐 댓글을 삭제하셨네요. 호복 고무는 다들 고민하실 텐데 해외 기준 탄속이 330fps, 즉 일주일이 넘으면 고무 경도는 70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무 경도란 고무의 딱딱한 정도고요. 그래서 마루이는 60도를, VFC는 70도가 잘 어울립니다. 또 메이플리프 호복 고무는 딥세티콘과 오토봇이 있고요. 딥세티콘은 집탄의 특화, 오토봇은 사거리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딥세티콘 70도로 선택했습니다. 특히 VFC 글록 17 젠5 제품은 무조건 70도를 추천합니다. 테스트는 크게 4가지로 해볼 거고요. 챔버 유격은 마지막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 순정 상태로 6m 실내 사격, 10m 야외 사격. 두 번째, 순정 챔버와 호복 고무의 논틸팅 아웃바렐과 117mm 연장 이너바렐 옵션으로 6m 실내 사격, 10m 야외 사격. 세 번째, 순정 이너바렐, 아웃바렐의 메이플 챔버와 호복 고무만 교체하고 6m 실내 사격, 10m 야외 사격. 마지막 네 번째, 모든 옵션 부품으로 교체하고 유격도 잡으면서 6m 실내 사격, 10m 야외 사격. 챔버 유격을 잡을 때는 바닥 라인 테이프로 잡아보겠습니다. 종이 테이프는 내구성이 약하더라고요. 절연은 너무 두껍고요. 미리 싹 분해했습니다. 분해 방법은 제가 영상으로 2번이나 올렸기 때문에 기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건 순정 아웃바렐, 순정 챔버, 순정 이너바렐입니다. 논틸팅 아웃바렐, 메이플 챔버, 크레이지젯 이너바렐입니다. 참고로 칼라 파트를 파란색으로 도색하려고 했는데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분해하면 무조건 파손이 됩니다. 아웃바렐부터 살펴보면 논틸팅이 확실히 더 길어요. 아무래도 나사산이 달려있다 보니까 길 수밖에 없죠. 구조는 틸팅이 없어서 더 단순하고요. 무게는 순정이 35g, 논틸팅이 30g입니다. 톡 가벼워요? 이너바렐 길이는 순정이 97mm, 크레이지젯이 117mm입니다. 글쎄요, 이 정도 차이로 집탄 차이가 확 날까요? 메이플 챔버는 호법 조절을 이 다이얼로 해야 합니다. 올리면 조이고 내리면 풀어요. 순정 시스템보단 불편하네요. 다이얼을 제외하곤 두 챔버가 완전 동일하게 생겼고요. 차이점은 바디에 고정하는 아래쪽이 좀 다릅니다. 마감이 좀 더 매끄럽고 유격이 순정보단 확실히 적어요. 순정 챔버 유격 잡을 때는 바닥 라인 테이프를 사용해 주시고요. 한 겹을 바닥에 다 붙여주세요. 그 다음엔 5mm 정도만 끝부분에 한 겹 더 붙여주세요. 제가 수십 번 테스트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집탄이 좋았습니다. 대신 슬라이드를 조립할 때 분해 레버가 내려가 있어서 고정이 안 될 텐데요. 그땐 총구 앞부분을 빡 때리면 고정이 됩니다. 몇몇 분들이 맹신하시는 논틸팅 아웃바렐과 길어진 이너바렐을 테스트하기 위해 테이프는 제거하겠습니다. 메이플 챔버와 호복 고무를 테스트하기 위해 순정 이너바렐과 아웃바렐에 장착을 하겠습니다. 순정 상태는 제가 미리 촬영을 해놨고요.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격을 해보면 확실히 비교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전부 옵션 부품으로 결합해서 사격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야외에서도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왔습니다. 먼저 순정 상태로 사격을 해볼게요.
사격은 GNG 바이오 비비탄 0.2g으로 사격을 했고요. 첫 번째, 순정 상태와 두 번째, 논틸팅 아웃바렐 메이플 이너바렐, 세 번째, 메이플 챔버 메이플 호복고무, 마지막으로 풀 옵션까지 5발씩 총 4회 사격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사격 결과는 4회 중에 가장 잘 나온 표적지입니다. 결과는 풀 옵션이 1등, 메이플 챔버 호복고무가 2등, 논틸팅 아웃바렐 이너바렐이 3등, 순정이 4등입니다. 야외 사격은 실내와 달리 바람도 불고 거리도 멀어서 RMR도 없으니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격을 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실내 사격 영상과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격은 GNG 바이오 비비탄 0.2g으로 사격을 했고요. 실내 사격은 5발씩 총 4회 사격을 하였으며 무려 일주일간 수백 발의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풀옵션이 1등, 메이플 챔버 호복고무가 2등, 논틸팅 아웃바렐 이너바렐이 3등, 순정이 4등입니다. 하지만 순정의 라인 테이프로 유격을 잡는다면 논틸팅 아웃바렐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마루이 제품에는 논틸팅 아웃바렐이 효과가 있겠지만 VFC 제품은 챔버 유격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VFC 글룩 집탄 풀 튜닝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집탄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었어요. 물론 다 도움이 되긴 하지만 중요 순위는 확실히 나왔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챔버 유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리프 챔버가 집탄에 가장 유용했어요. 물론 유격이 마루이처럼 100%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메이플리프 챔버에도 테이핑을 한다면 거의 없어집니다. 또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논틸팅 아웃바렐은 집탄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옵션 중에 가장 비싸고요. 물론 장점도 있죠. 오토 트레이서를 장착할 수 있고 소음기도 장착할 수 있으니까요. 이너바렐이 길수록 좋은 건 맞지만 이 정도 차이로는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150mm면 확 차이가 나겠죠? 풀 옵션이면 17만원인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돈 낭비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마루이에 메탈 슬라이드를 올리는 게 나을 거예요. 하지만 국내 판매 가격을 보면 마루이는 사고 싶지 않고요. 노즐 크기나 구조부터가 반동이 장난감 같아서 안 땡기네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메이플리프 호법 챔버와 호법 고무입니다. 순정 호법 고무는 메이플 챔버에선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챔버와 호법 고무는 저렴하게 사면 4만원대도 가능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바닥 라인 테이프를 구매하셔서 유격만 줄여도 괜찮긴 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메이플리프 챔버는 구매할 것 같아요. 호법 조절이 불편한 게 단점이지만요. 그럼 지금까지 깨봉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